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교육을 맡게 된 유영관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할 내용은 저희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주시는 건들 중에 이제 많이 주시는 건을 예, 선별을 했고요. 예, 주제는 이제 매입 관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주 오는 질문을 10개 정도 소개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법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선별한 항목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매입 관리 파트에 이제 가장 많이 문의 오는 사항들 10가지이고요. 네,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제 매입 전표를 일괄적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매입 관리에 매입 등록, 엑셀 일괄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 메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일괄 업로드에 대한 이제 헤더 부분, 양식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쭉 올라오고요. 여기서 검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필요 없는 건들은 검증 완료라고 노출이 되고요. 수정이 필요한 건들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표기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괄 등록이 되고요. 네, 지금 거래처가 두 개이기 때문에 0008, 0007 두 개의 매입 전표로 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매입 전표들은 매입 관리에 매입 등록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4개, 2개 이런 식으로 매입 전표가 생성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검증 실패권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체크를 하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패권들은 따로 이제 추출이 가능해서 그 건들에 대한 수정 사항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혹은 이제 매입 등록을 하실 때에도 매입 등록 화면에서 이제 뭐 직접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간 부분에 엑셀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는데 헤더도 마찬가지로 물음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양식대로 상품을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올라오고요. 매입처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등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다중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다중 상품 등록이라고 해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상품을 검색을 하시고
선택을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상품 두 개 선택한 만큼 올라오고요. 마찬가지로 거래 매입처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전표가 생성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뭐 매입 등록 시 매입가가 자동으로 기입되는데 어디서 설정하고 어떤 값으로 가져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기초 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진행을 했던 거래처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리 항목 파트 쪽에 매입 단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최근 매입 단가 우선 적용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예, 이 의미는 말 그대로 가장 최근에 매입을 잡으셨던 상품 단가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뭐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잡고 싶은 단가를 선택을 하시고 혹은 뭐 할인이나 할증을 실제로 잡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2,500원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매입 매출 내역을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잡혔던 11월 24일 오늘이죠. 오늘 매입가를 2,5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매입가가 2,500원으로 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래처는 원제로소프트이죠. 네. 이 금액대로 이제 노출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번외로 이제 뭐 발주 관리에서 발주 단가는 어떤 식으로 잡히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값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환경 설정에 이제 기타 항목에 발주 시 발주 단가 우선순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목은 크게 기본 설정하고 상품 대장 매입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품 대장 매입가는 말 그대로 저희 기초 관리의 상품 정보 등록 화면의 그 매입가를 의미하고요. 보시게 되면 이 매입가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최근 매입 단가 우선 적용이랑 동일하게 설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 매출 관련이라는 탭에서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입 등록 시 발주 단가 자동 갱신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매입 관리에 발주 관리에서
발주 등록을 하실 때 네, 18,000원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품은 이 상품이고요. 매입 등록 시 확인을 해봤을 때 네, 18,000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발주 단가 또한 18,000원으로 잡히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네. 매입 반품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가 종종 들어와서요. 해당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입 반품을 잡으실 때는 이 수불 구분 쪽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전표를 따로 잡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똑같은 전표의 수정으로 하나 더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품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수불 구분을 매입 반품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이제 뭐 전량 반품이라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수량을 맞춰 주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네, 해당 상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반품 작업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네, 뭐 등록을 하셔서 매입 전표를 신규로 생성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거래처별 매입 원장의 거래처 매입 잔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에 대한 부분이고요. 매입 관리에 거래처별 매입 원장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은 매입을 잡거나 이제 지급 전표를 잡은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입을 잡으셨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매입 반품을 잡으셨다면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입 전표에 지급 전표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지급액 또한 이쪽에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오늘 날짜로 조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월 된 금액이 최상단에 표기가 되고 이 해당 세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 여기서 이 금액을 더한 부분이 이제 잔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금액이 빠졌기 때문에 원복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네, 잔액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매입액의 합계는 이제 이쪽에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이고요. 네, 일반 발주권에서 부분 발주로 인해 일부 수량만 매입을 잡고 싶을 때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방법은 일단 매입 등록에서요. 이제 발주 정보 조회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기존에 발주 잡아 놓으셨던 건들이 출력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부분 발주, 말씀드린 대로 부분 발주를 들어와서 처리를 해야 될 경우, 네, 일단 발주 검수라는 저희 체크박스가 있어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은 발주 정보 조회 탭에서 이제 B2B 발주로 조회를 했을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놨던 건들이 보이고요. 여기서 다시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됐을 때 부분 발주다 라고 하시면은 뭐 반만 들어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16개 잡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방금 잡았던 16개는 기입구 수량으로 노출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수량까지 모두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17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해당 리스트에선 조회가 안 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처에서 고객한테 바로 배송해야 하는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보통 이제 직배송으로 명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류 대기 메뉴를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는 물류 대기 화면에서 이제 직배송 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직배송 발주 현황, 발주 관리 쪽으로 넘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엑셀 출력을 하시고 송장을 수기 등록하거나 엑셀 업로드를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등록을 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물류 대기를 사용 안 하실 경우에는 발주 관리 화면에서 모든 부분을 처리를 하고요. 직배송 발주 등록 탭에서 이제 발주 대상 조회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직배송 발주 현황으로 넘어와서 이제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네, 물류 대기 화면이고요. 직배송 탭에 보시면은 미리 지정을 해놓은 이제 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직배송 하실 건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발주 관리의 직배송 발주 현황 쪽에 네,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네, 방금 요 5개가 이렇게 이제 넘어온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발주 요청 상태로 표시가 되고요. 상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송장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엑셀 업로드도 가능하고 수기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버튼으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송장을 수기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되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태가 출고 확인으로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입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매입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방금 처리했던 5가지 항목들이 올라오고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매입이 잡히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발주 관리 쪽에서 직접 매입을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발주 대상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직배송건들이 조회가 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네, 이거는 방금 처리가 완료된 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5건이 직배송 발주 현황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출고 확인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매입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올라오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직배송으로 등록한 건을 자사에서 직접 택배로 보내야 돼서 일반 배송으로 처리하고 싶은 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은 이제 발주관리 쪽에서 일단 직배송 발주 현황으로 넘어온 건을 이제 일반 배송 처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발주 취소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상태가 이제 취소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건들은 이제 일반 건으로 발송을 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로 조회를 했을 때 해당 건이 하단에 조회가 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처리하듯이 이제 개별 배송으로 올려서 일반 건대로 처리 출고 프로세스를 태우시면 되겠습니다. 직배송으로 등록한 주문의 송장 번호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변경하나요에 대한 문의고요. 네, 이제 직배송 쪽에서 송장 번호를 넣으시면은 이제 문제가 없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류관리에서 직접 송장 번호를 넣었을 때 이제 해당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해당 건을 이렇게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잡혀있는 배송 전표가 이렇게 노출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변경하실 송장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배송 발주 현황에서 송장 번호를 넣었는데 상태가 이제 발주 요청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방금 전에 변경한 건이고요. 이제 이 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요. 수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배송 전표를 일단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주 관리 쪽에 이제 직배송 발주 현황 0006번이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송장 번호가 삭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송장을 다시 넣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직배송 발주 현황에 이제 거래처를 추가했을 때 다른 거래처와 출력하는 엑셀 양식이 다르게 나올 경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주 관리 쪽 보시게 되면은 그 직배송 발주 현황 쪽에 엑셀 세팅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양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템플릿을 직접 이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좌측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헤더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헤더들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템플릿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래처를 조회를 하고요.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수정 버튼 누르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추가했던 거래처가 조회가 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